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1 1편 다시 가져왔고요. 일단 우리 심리 테스트부터 먼저 해볼까요? 심리 테스트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간청하는 자. 세상에 바라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두 번째는 요구하는 자 타입에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한테 뭔가를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그 전제 하에 요구하는 거죠.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내가 이걸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 이루어지면 불만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타입인 거예요. 그쵸? 순수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된다. 어느 정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타입, 싸우는 타입. 내가 계획한 것, 원하는 것을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던 내가 싸우면서 이제 막 헤쳐나가는 거죠.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개 다 바람직하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페이스, 세 가지 그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약간 첫 번째, 두 번째 간청하는 자, 요구하는 자를 똑같이 묶었거든요. 그거를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모릅니다. 당시에는 모르죠. 그거를 10대 때까지, 0세부터 한 10대 때까지 19살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도 인력으로 되는 게 없다. 네, 아이답지 않죠.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 다 하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순종적인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아니고, 좀 되게 무력하게 끌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더 이상 세상이 저를 그렇게 놔두지 않죠. 네, 내가 그대로 있고 싶어도 흐름이 저를 데려갑니다. 이제 좀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세상이 나한테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깨달음을 느낀 거죠.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때부터는 그게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싸우는 자의 내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굳건하게 흐름을 헤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진화라고 볼 수 있긴 한데 힘들죠. 힘들어요. 왜냐면은 세상은 다 각자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내 머리에서 생각한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이거를 뚫고 지나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가짐의 변화는 좋았으나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뭐 그 전보다는 뭐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점점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내 머릿속에서 계획한 거를 100을 계획했을 때 내가 100을 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구나. 왜냐면요, 세상이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거를 얻으려면 내 머릿속에 이거 하면 이거 가질 수 있겠다 라는 그 논리죠. 그거는 사실 내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 라는 거는 어디에 있다고? 내 머릿속에 있다고. 물론 흡사할 수 있으나, 진짜 세상의 흐름과 흡사할 수 있으나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특히 사업에서 이게 확 드러나는데, 내가 이런 어느 시점까지 뭐 준비하고 다시 이 시점까지 뭐를 100%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내 사업은 성공할 거야.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거야. 네, 그건 정말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제 크게 깨닫죠.
그거를 되게 중요해요. 근데 특히 뭐 갑자기 사업 내용으로 갔는데, 미안. 특히 누구나 그거를 겪는 것 같아요. 그런 혼자 뭔가 돈을 나한테 끌어오는 그 작업이, 누구나 사업하는 거를 시도를 해본 사람은 다 느낄 텐데, 근데 문제는 그걸 깨닫는데 돈을 쓰고 깨닫느냐, 돈을 못 쓰고 깨닫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 깨달음까지. 이렇게 바랄 뿐이죠, 사실. 뭐 돈을 잃으면 깨달음도 더 크긴 하겠지만 수업료를 많이 낸 거니까. anyway,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제 흐름을 생각을 하죠. 내 흐름을 생각을 한다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계획과 나의 청사진이,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꼭 최선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 또 예를 들면 뭐 취업을 예를 들까요? 취업을 예를 들면 내가 저 면접을 가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답을 어떤 식으로 잘 척척하고 어떤 이미지를 읽어내면 난 이 회사에 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게 본인 생각인 거예요. 모르는 거야, 면접관이 뭘 좋아할지는. 그 당시에 본인들의 그 잡 오프닝에 무슨 인재가 필요한지는, 어떤 타입의 사람이 필요한지는 진짜 그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거, 무조건 살을 빼야 된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날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본인의 가장 최대의 매력值을 뽑아낼 수 있는 키로수는 본인의 목표 키로수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싸우는 자는 삶의 흐름 속을 어떻게 움직여갈까? 펜듈럼이 그를 건드려서 싸움에 끌어들이면 그는 흐름을 이용하는 편이 더 쉽고 더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고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간다.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간다. 고요하고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한 곳에서 안간힘을 다해 물결을 헤치고 나아간다. 이제 당신이 흐름에 저항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소용돌이를 일으키지도 않으며 동시에 작은 종이배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흐름 따라가는 거,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자, 어떤 걸까요? 의도적으로 흐름에 맞추어 움직여간다. 의도적으로 흐름에 맞추어 움직여간다.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거잖아요. 계속 싸우는 이유는 그런 흐름을 너무 타면 그 흐름에 밀려서 떠밀려가면 그것이 내가 원했던 목표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놓을까봐 그렇죠. 그게 두려워서 싸우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제가 그 3가지 페이스들을, 3가지 단계를 다 거쳤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게 싫어서 여기로 이제 진화했는데 여기엔 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또 정반합이죠. 정반합처럼 흐름에 내가 쓸려가는 것이 아닌 내 의도를 가지면서 내 의도를 실현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흐름을 사용하는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어때요? 완전 설레죠? 맞죠?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이 택해지면 그 흐름에 최대한 의지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흐름은 우리를 평화로운 호수로 데려다주기도 하지만 폭포로 이끌고 가기도 하지 않는가. 바로 그런 불쾌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유한 몸놀림으로써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애초에 흐름의 전반적인 방향을 올바로 택해야만 한다. 그 방향은 당신이 선택한 목표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일단 방향이 택해지면 그 흐름에 최대한 의지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해합시다. 여러분, 가능태 흐름은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그걸 정말 잘 해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나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단지 내 꿈은 따로 있고 단지 내가 돈을 벌러 회사에 간다고 해보자. 근데 그 회사에서 너무 이제 말리는 거죠. 그 회사의 일들에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거를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일이 나한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잘해봤자 나한테 오는 게 크게 없다는 걸 알고 오히려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회사 일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 잡다한 것들, 주요 목표가 아닌 잡다한 별거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늦지 않게 나가야 되는데 꼭 옷을 예쁘게 입고 싶다든지 꼭 머리를 좀 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이 된다든지 그게 굉장히 많이 시간을 점점 쏟고 있다든지 그런 것처럼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딘가에 그 서브적인 것들의 중요성을 높이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모든 것의 그 중요성을 빼라. 너의 중요성의 레벨을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그걸 계속 낮게 유지해야 된다. 어떤 것이든 심지어 내 목표까지도. 왜냐하면 내가 그의 중요성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마음을 더 얽매게 할수록 이 흐름을 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는 흐름을 타기만 하면 내가 그 일들은 본인이 해결되는 방식이 있어서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능태 흐름은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펜듈럼에 떠밀린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덤빈다. 마음의 단호한 결정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허우적거림일 뿐이다. 대다수의 문제, 특히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가능태 공간에 이미 해결책이 존재한다면 위대한 지성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리가 미로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며 게다가 그것은 최적의 해결책일 것이다.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고 좀 느껴보려고 해볼까요? 최적성은 정보장의 구조 자체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최적성은 정보장의 구조 자체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가능태 공간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최적의 가능태, 즉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모하는 가능태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자연은 별 소득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가장 적게 소비되는 길을 따르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가능태의 빠른 흐름은 최소 저항의 길을 따라 형성된다. 네, 여러분 저번에도 펜듈럼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펜듈럼 몇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에너지체가 만들어져서 그 에너지체는 독자적으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을
사람들한테서 갈등, 마음의 갈등, 서로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그 에너지, 소비되는 에너지를 본인이 먹고 성장을 하고 생존을 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던 그 펜듈럼입니다. 마음은 펜듈럼의 포로가 된 마음은 끊임없이 최적의 흐름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펜듈럼의 이익을 따라 활동한다. 행동한다. 달리 말해서 마음은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마음은 간단한 문제에 복잡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걸 문제로 봐가지고 일단 문제로 인식하면 이제 전투태세를 취하고 그것이 장애물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고 이제 자세를 취하는데, 문제는 그걸 문제로 인식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집에 없어. 그래서 사러 나가야 돼. 그래서 저 멀리 친구 동원하고 뭐 부산 연락하고 해서 그 뭔가를 찾아내는데, 알고 보면 내 집 옆에도 그게 있어. 아니면 내가 찾아보지 않은 다락방 거기에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뭔가를 문제로 보고 그게 어렵게 해결될 거라고 전제하는 게 굉장히 내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선물이다. 모든 문제는 그 해법에 이르는 암호화된 열쇠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그 해법에 이르는 암호화된 열쇠를 포함하고 있다. 암호화된 열쇠를 포함하고 있다. DNA처럼요. 우리 DNA에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제 자체에 이미 그 해결값이 내장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열쇠 어떻게 사용해요?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열쇠는 최소 저항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장애물로 보기 때문에 복잡한 해법을 찾는다. 우리는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해법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이제 자꾸 논리적인 답을 찾지만 마음이 항상 최적의 가능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흐름 속의 인과의 사슬이 마음의 논리 구조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볼까요? 생각해볼까요? 과거는 정말 좋은 스승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당시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너무 거대한 그 압박감을 느꼈던 문제들 어떻게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해결이 됐나요?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기억났어요? 문제? 과거의 문제? 해결됐던 방식 진짜 말도 안 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내가 애를 쓰려고 했으면 그 답은 절대 못 찾았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마치 정말 랜덤의 답이라 그래야 되나? 육하 원칙을 완전 랜덤한 값을 돌려서 랜덤한 값 이거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게 정말 상상도 못한 확률로 따지면 엄청 낮은 확률, 낮고 내가 내 머릿속에 없었던 방식대로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음속의 논리 구조와 늘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 속의 인과의 법칙은, 사실은. 논리적인 결론에만 기댄다면 아무리 열심히 애써봐도 최적의 행동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아까 펜듈럼 얘기했었죠. 보통 이 펜듈럼이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어서 스트레스, 걱정거리, 좌절감, 늘어나는 일, 너무 고민할 거 너무 많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는 거. 사실 좀만 깊게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야. 나는 이게 별게 아닌 걸 아는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보통은.
정말 가족 중에 누가 깊은 병을 앓고 있어요. 이런 제 다리가 잘렸어요. 뭐 이런 정말 고민거리인 것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굉장히 드물고, 그거 말고 진짜 마이너한 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의 귀중한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펜듈럼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번 방송에서. 펜듈럼이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서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도. 마음은 항상 고집세게 행동하고 외부 세계를 향해 정면 공격을 가한다. 압박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거지, 마음이라는 거는. 룰루랄라 여유 있어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막 매일 편두통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몸이 아픈 사람한테 어떤 내가 문제 해결책을 계속 맡긴다는 거는 되게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좋은 답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언제나 좀 힘들거든. 그래서 다시 중요한 얘기로 돌아가서 중요성의 수위를 끊임없이 감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도대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요. 흐름이 도와줄 거니까. 흐름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많은 문제들을 가장 쉬운 방식으로 척척 해결되게 해나갈 거예요. 왜냐면 자연은 그 플로우를 따르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균형을 유지하고 중요성의 레벨을 다 낮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에 여러분이 꽂히면 거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흐름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을 잡고 흐름을 타는 사람은. 왜냐면 세상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본인의 힘만으로 싸우고 헤쳐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주변 세상과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그저 흐름을 따라 나아가라. 당신이 주변 세상과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그저 흐름을 따라 나아가라. 그러니까 사실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균형 있이 유지하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겠죠? 포인트가 거기라는 거죠. 중심을 갖춰놓는 거야. 균형 상태.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오늘 하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흐름이 나의 의도를 활용한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이용할 수 있을까가 우리 오늘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성의 수위를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하라가 첫 번째 키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 나갑니다. 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자에게 자신을 빌려주라. 이 단순함에 자신을 내맡기라. 내 자신을 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제 방 저기에다 붙여놨는데 오늘도 잘 빌려주고 와 라고 써놨어요.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자신을 빌려주는 거예요. 연기한다고 생각하세요. 펜듈럼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내가 이거를 저항하지 말고,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봐. 보자. 어떻게 돼가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 게임이 일어나게 한번 해보세요. Let it be. 근데 내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당신을 이러면 폭포로 갈까봐 흐름에 휩쓸려서 또 이상한 데 가서 이제 정착할까봐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당신을 폭포로 데려가는 거는 가능태 흐름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아까 마음 얘기했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 당신을 폭포로 데려가는 것은 마음이지 가능태 흐름이 아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알까요?
이거 공감 못하겠다면 이거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완전 공감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고집세게 행동을 해서 흐름이 흘러가는 거를 막는지. 한 목적적인 빠른 흐름은 최소 저항의 길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나 장애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문제와 장애물은 어리석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켜보는 자를 일깨워서 적어도 하루 동안 마음이 흐름을 조종하려고 하는 꼴을 잘 관찰해봐라. 누가 어떤 것을 당신에게 제안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거절한다. 누군가가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뿌리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반박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데 당신은 그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려고 한다. 해결책이 제시되는데 거절한다. 어떤 것을 기대했다가 완전히 다른 것을 얻고는 불만을 터뜨린다. 누군가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을 방해하고 당신은 이성을 잃는다. 뭔가가 당신의 시나리오에 어긋나면 당신은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전면 공격을 감행한다. 어때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읽어드리니까 좀 공감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레벨에선 다들 이러고 있다고. 저도 이제 촬영할 때 밖에서 시끄러우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거든요. 이것도 마음이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시끄러우면 음악을 좀 크게 틀면 되고 그러면서 더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고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니까 그렇게 느끼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건 하나의 예죠. 이런 것처럼 무게중심을 통제해서 관찰로 옮겨보라. 어떤 의미가 있으려고 갑자기 저기가 저렇게 시끄럽지? 이래서 이 촬영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게중심을 통제해서 관찰로 옮겨봐라. 통제하고 조종하기보다는 지켜보려고 애써라. 당신이 나서서 끼어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가운데 상황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봐라. 당신은 분명히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감탄하게 될 것이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전보다 더 큰 통제력을 얻을 것이다. 초연한 관찰자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유리하다. 내가 이 말을 자꾸만 반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 자신을 빌려줘라. 당신 자신을 빌려줘라.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당신의 통제가 흐름에 역행했던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 다른 이들이 제시한 대안들도 전혀 쓸모없는 생각은 아니었다. 당신이 개입했던 것은 헛된 것이었다. 당신이 장애물로 봤던 것은 전혀 장애물이 아니었다. 당신의 지식이 없이도 문제는 스스로 술술 잘 해결된다. 당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나타났던 모든 일도 결국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상황을 놓아보내려는 마음의 노력을 가장 회방하는 것은 중요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많은 경우 상황을 놓아보내는 것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예를 들어 직장일에 지나친 열성을 보이는 것 역시 부주의한 태도만큼이나 해롭다. 당신의 직장이 너무 중요해서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일에 나서다가는 그 압박감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어려운 일들이 맡겨지면요.
잘해봤자 당신의 일은 비효율적일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은 이 일을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거 직장일 말고도 그런 것 같아. 뭔가 혼자 열심히 하다가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다가 혼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막 분노에 차서 나 이거 안 되나 봐 하고 던지는 거야. 너무 열심히 본인이 한다고 하다가. 아, 웃겨.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거 제가 웃겨가지고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새 직장에서 극성맞게 나서서 기존의 사무체계를 어지럽힌다.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보이고 당신은 자신이 올바른 짓을 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혁신이 직장의 일상적 생활 패턴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이 오히려 벌을 버는 경우다. 당신은 느리지만 유유한 흐름 속에 들어와서는 더 빨리 헤엄쳐 보겠노라고 안간힘을 다해서 헛손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성의 수위를 감시하라. 두 번째, 자신을 빌려줘라. 통제로부터 관찰로 무게중심을 옮겨라. 관찰하라, 빌려줘라 라는 거죠. 상황이든 사람들이든 뭐든 더 많이 지켜보고 성급하게 통제하려고 덤비지 말아라. 언제 어디서 끼어들지 그 알맞은 정도를 느끼는 감각이 저절로 생겨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처럼 얘기했죠, 두 가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저만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저만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알았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들은 조언 중에 이제 그 맡겨진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 그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이 얘기와도 통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내가 뭔가에 근데 빠져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워칭이라고 알죠? 내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위에서 보는 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라고요. 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는 게 더 중요한 거를 담보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유튜브에서 많은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조언들을 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그게 관찰하라는 얘기죠. 관찰, 무게중심을 통제해서 관찰로 옮겨라. 이 모든 얘기가 다 통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위해서 들었던 조언, 이 책에 나온 내용,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처럼 많이 들었을 그런 동기부여 영상에서의 조언, 이런 것, 어디에 몰입해 있으면 그 몰입한 대신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요성의 수위를 감시하고 균형을 잃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내 마음을 사용하고 그것을 제 1순위로 사용하고, 통제하려고 덤비지 말고, 조종하려고 덤비지 말고 관찰하라.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빌려주는 거죠. 해봐. 어떤 게임이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날 데려가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다고?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 우리 세 가지. 간청하고 요구하고 싸우고 그런 거 얘기했죠. 근데 싸우는 건 난 더 이상 저 리타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싸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싸워서 다 해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느낀 거는. 싸우다 보니까 나름 내 머릿속에 청사진을 완전히 실행해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여기서도 발전을 해서. 근데 다 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살을 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사업 계획을 밀고 나가도 그건 내 머릿속의 생각이라고요. 세상이 도와줘야 돼요. 내가 정말 그 키로수일 때 가장 예쁜지, 내가 정말 그 계획을 다 해냈을 때 정말 그 매출이 나올지, 정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을 볼지, 그런 거는 다 내 가정 아래 내가 그걸 진행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내 생각이니까 틀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나는 내 의도만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빼는 이유는 뭐야? 내가 더 매력적이고 싶고 더 예쁘고 싶고 더 그러고 싶은 거죠. 그게 의도잖아요. 그 의도만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왔으면 좋겠어. 더 많이 내 물건을 봐줬으면 좋겠어잖아요. 그 의도만 가지고 그 의도의 방법으로 심어놨던 것들은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러려면 살을 빼야 돼. 더 예뻐져야 돼. 이러려면 사업 계획을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돼. 언제까지 이거 물품을 받아야 돼. 이런 세세한 것들은 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흐름을 타야지 이거를 최목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 흐름이 내 이 세부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흐름을 사용해서 내 의도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한번 실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제가 꺼질 것 같아서 핸드폰이 오늘 여기까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여러분 잠들 준비 다 하셨죠? 잠들 거죠? 맞죠? 그냥 평소에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래나? 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잠드시는 분들은 더 포근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통제하기보다는 관찰하고 내 자신을 빌려주고 나의 마음의 균형, 그 관찰자에 더 투자하실 수 있는 내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놀랄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자요.